안녕하세요, 키티대로 키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여름 가장 특별한 희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희소식인 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리딩을 준비했으니까 이 여름 동안 이런 유해, 이런 흐름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소식이 들어온다면 이거 나한테 좋은 거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차리고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저런지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희소식.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셨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2번, 1번, 3번, 5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재생의 카드가 기분 좋게 뽑혀져 있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은 땅에서 다시금 열기가 샘솟기 시작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나무에서 다시금 잎이 돋아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서 1번 분은 예전에 했다가 실패했던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지속하지 못했던 분야에 있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식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재회운으로 읽어드려도 굉장히 좋으신데, 예전에 그리워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다시 소식 그리고 연락을 받게 돼가지고 만남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속에 있어서 가장 좋은 포인트는 환경적인 운이에요.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땅에서의 열기와 해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 이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시기라든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일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는 환경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1번 분이 예전에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안 될까라고 소극적으로 바뀌지 마시길 좀 카드가 부탁하는 것 같아서 이거 꼭 중요하게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좀 극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좀 전의 시기만 하더라도 관광이라든지 여행 쪽에 있어서는 산업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하늘길도 막히고 사람들과 대면하는 거, 만나는 것도 다 이렇게 좀 제재가 가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여행이라든지 관광 쪽에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세부 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야말로 이걸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걸 처음 내가 듣고 시작하면서 약간 감정이 재밌어요. 왜냐면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몰두해서 이걸 내 본업으로 가져가는 느낌은 아니실 것 같고요. 우연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예전에 그거 해본 적 있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한번 도와줄게, 아니면 같이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딱 이 카드 그림으로 떠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열쇠 구멍 속으로 마녀가 약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마녀가 이미 갖가지 재료들, 마법 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1번 분은 내가 예전에 안 됐을 때 혹은 예전에 그 경험 속에 있어서 많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뭔가를 갖춰둔 상황인 것 같고, 그때 하늘에서 들어오는 천운, 나한테 새롭게 들어온 이 희소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금 할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펼쳐져 나갈 거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데, 3번 컵 카드, 이번에는 인복도 도와주고 환경도 도와준다라고 카드는 우선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 카드의 그림
그림 속에 있어서도 배경도 푸르고 주변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문제되는 것,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 카드는 친구들이랑 가볍게 모여가지고 축배를 드는 차 한잔하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나도 이걸 막 모든 걸 쏟아 넣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재밌게 한번 해보지 뭐 라고 가져가다 보니까 더 잘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도 잡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진짜 그렇거든요. 죽어라 할 때는 안 되다가 한번 가볍게 해봤는데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희소식은 그런 장면, 그런 느낌을 가득 담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번 분이 제가 좀 예상되기로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고 예전에 그만뒀었던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해 오신 것 같고, 그 성장된 걸 다시금 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도 느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희소식을 어떻게 받을지도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번 분 손에 들어올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냥 우연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뽑혀져 있는데, 근데 이 운명 자체 그리고 운 자체도 진짜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안 됐던 그 흐름 속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고, 이 카드는 약간 좀 나의 의지랑 관련이 없는 카드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의지라든지 내 계획 밖의 사건, 그런 운의 흐름 자체가 나를 그 희소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한테 그 희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살짝 걱정되는 것도 있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안 됐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씁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 보니까 시작할 때 조금 경직된다든지 긴장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힌트를 주는 것 같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해 갈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랑 이걸 해나가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라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베스트다 라고 카드는 보여준과 동시에, 그리고 이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는 이제까지 산전수전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에 있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배워나가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첨가되어 가면 더 멋진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미래에 닿게 될 테니까, 맨땅의 헤딩이 아니라서 나는 이 사건 자체 그리고 이 희소식을 완전히 처음 받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카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닌지 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전에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됐었는데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예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평생을 직장인으로 사셨던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는지부터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1번 분이 사업을 해봤다면 그거는 나한테 별게 아닌 그런 일이 될 테니까 그 기반을 잘 활용해가지고 재밌게 가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지도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변화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운이 됐다. 그리고 환경이 이번에는 나한테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때는요. 제가 구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됐었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작하니까 뭔가 자꾸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어떤 기회를 주고 제안을 해주고, 그런 귀는 물론이고, 그리고 하늘의 천운까지도 줄줄이 사탕처럼 선물 받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컵 카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프로포즈이자 고백의 카드이기도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구해서 손에 넣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호의로 선의로 나한테 선물해주는 제안, 그리고 또 다른 희소식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실제로 있어요. 진짜 연애운으로 읽어드리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어서 죽어라 진짜 애쓸 때는 아무런 사람과 진짜 연애를 시작 못하다가 그렇게 내가 시간을 조금 텀을 두고 지내왔었는데 다시 한번 연애를 해볼까라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좀 활동을 가지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소개팅을 막 쏟아지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는 똑같이 대한 것 같은데,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상대방들이 나한테 고백을 먼저 해온다든지,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관계가 이어질 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감정 분명히 경험하시게 되실 것 같고, 에이스 완스 카드가 똑같이 또 따라 뜨고 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분명한 시작을 해나가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재난이라든지 천운, 희소식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흐름 중에 있어서는 연애운 쪽으로 읽어드리기보다는 좀 사회운 쪽으로 읽어드리면 굉장히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한다라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치킨집을 열었었는데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치킨집을 여니까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에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써가지고 뭐 콜라보레이션을 합시다. 아니면은 진짜 다른 지점에서 제가 체인점을 찾아보고 있는데 일본 분 치킨집만큼 맛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인점 어떤 가맹점을 내주세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사업체가 커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은 요 일이 지금 때가 됐다. 운이 맞춰졌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되는 일도 있기 마련인데 운이 들어와 주다 보니까 그 7이라는 존재는 이미 1번 분이 갖고 있다라고 읽혀가지고 너무 원활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좋은 점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카드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잘 되어갈 것이다. 그게 끝난다든지 막힌다든지 이러지 않고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가는 그 자체가 행운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운이 나한테 잘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읽어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더 좋은 거는 지금 조언 카드로 행운에 지금 네이클로버 카드가 떠가지고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잘 되어가는데 또 다른 좋은 일이 또 들어올 거야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을 기분 좋게 이 희소식을 정말 감사히 받아서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내가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도전한다라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그 사업 자체도 잘 될 건데 그걸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내 인연, 진짜 내 인맥이라든지 내 동반자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럴 수 있죠. 가게를 내기 위해서 막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본 동네에서 우연히 어떤 부동산 바로 옆에 복권집에서 내가 복권을 샀다가 당첨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부동산을 안 돌아다녔더라면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면 이 행운은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이 과정 속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서 이 희소식 기분 좋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질문 그 자체 Y카드를 뽑아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먼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노잼 시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딱 듣자마자 저거는 재밌겠다. 호기심이 가네 라고 생각하는 소식이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진짜 알고 싶었던 구하고 싶었던 답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근황이 궁금했던 누군가의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잡히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고 궁금하고 호기심을 동반하게 될 거라는 거. 하지만 이 카드 그림을 딱 보시면은 책이 그려져 있죠. 어쨌든 내가 이걸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결과라든지 잘 만들 수 있을 확신이라든지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장착하고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이걸 즐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무겁지 않게 희소식을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 카드 뽑힐 때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번 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관이라든지 방향성 자체도 잡힐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넓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무슨 소리냐면 이번 분한테 희소식이 들어오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로 여행을 가자라는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일이죠. 이번 분이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관광업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잡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지는데 이게 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소식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노 반지 카드 옆으로 3번 소드 카드가 같이 떠 있네요. 이 희소식이 아마 이번 분한테는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품어가야 되는 일이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 맞는 일이고 제 인생 사용 설명서 한마디로 제 사명이다라는 걸 알고 있긴 했었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멀어진 상태라서 약간 좀 마음 편안한 건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받기가 살짝 좀 두려워요. 이런 생각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노 완스 카드는 모성애가 굉장히 투철한 카드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좀 가정 속에 있어서 일을 하는 엄마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맞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스트레스라서 굳이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3번 소드 카드는 제가 아픈 만큼 성숙하는 카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생 3단계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이 섞여져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3번 단계예요. 약간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 같은데 꿀떡 삼킬 수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삼켜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것 같은 이미지? 그리고 이거는 나의 회사가 아닌데 내가 그 회사를 대신 운영해주는 것 같은 이미지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대기업도 회사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CEO가 경영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분은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는 어떤 소식이라든지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나 라고 카드가 좀 예고를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소식을 내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혼자서 하면은 그냥 맘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내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든지 사람들한테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키워가야 되는 방법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보시면은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이 그냥 혼자서만 공부를 한다면 속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직업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죠. 이게 승진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혼자서 사원일 때는 내 일, 내가 맡은 것만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내가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을 좀 품어야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좀 야기하게 될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지금 이번 분은 그걸 가장 피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기온 컵 카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은 컵의 여왕 카드가 아니에요. 여황색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퀸 오브 완즈 카드도 제가 이 시대의 리더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자기 능력도 있어가지고 잘 이끌 수도 있는데 자기만 또 이끌어 나가면 안 되죠. 주변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 분은 그걸 너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너무 쉽겠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일에 어려운 거 아니면 트러블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겪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너무 명확하게 예상되고 쉽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이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써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펜타클 카드는 장인정신의 카드인데 지금 그림을 딱 보시면은 나비의 날개를 칠하고 있지만 나의 날개를 칠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나비들의 날개를 칠해줄 수 있도록 한번 손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거, 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팀원들이 일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나눠주는 거. 어쩌면 그런 역할 자체가 희소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일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사회적인 승진운처럼 잡히지 않을까라고 읽히는 것 같네요. 사업하시는 분이 실제라면 정말 가맹점 제안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럼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업체인데도 손을 써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감정을 좀 느끼게 된다면 그게 나의 희소식이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후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번 분은 재밌는 조합이죠. 왜냐면은 이 첫 번째 카드 옆으로 뜬 이 퀸 오브 완즈 카드랑 그리고 3번 소드 카드의 조합과 비슷하게 킹 오브 완즈 카드랑 3번 소드 카드가 떠서 그렇거든요. 이번 분은 내가 사람을 품어갈 수 있다면 정말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 같이 얽혀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가장 좀 나한테 커다란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야 되지 않나. 진짜 내 인생 사용 살면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이번 분은 리더의 자리, 역할, 그걸 하셔야 잘 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지금 여왕의 수준이 아니라 왕의 수준을 한 단계 점프업한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 큰 자리, 더 큰 인정, 이런 장면에 닿게 될 것이고 그때 내 자신감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내가 피하고 싶었는데 그걸 더 잘 해낸다면 내가 이거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게 가장 긍정적으로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3번 소드 카드로 끝내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번 분이 그게 재밌고 유쾌하고 쉽고 마냥 속편하고 이렇게 받아가시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케어한다, 내가 품는다라는 건 상대방의 실패라든지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품는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번 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시긴 하시겠지만 그걸 오히려 내일처럼 괴로워할 수 있고 내일처럼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분이 정말 참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는 당신 책임이니까 알아서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상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번 분은 누가 밑에서 잘못을 하면은 그것까지도 내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걸 내 인생에 녹일 수 있다면 베스트다라고 카드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전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 피 속, 내 혈관을 타고 오르는 춤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 피라는 건 사실 내가 타고난 거잖아요. 혈족이라는 건 내가 타고 태어난 집안의 그 피, 어떤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거고 그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진짜 이번 분은 사실 이 역할이라든지 능력 자체를 타고났다. 그러니까 이걸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춤이라는 건 그걸 내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한다든지 사람들이 이끄는 걸 완전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어떻게 100% 모든 것들이 좋기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하기 싫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대단히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1번 지금 말탄 이 남자 카드가 뽑혀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방향성을 제안해 준다면 따라서 시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행동이고 이동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이는 직관적인 장면은 그거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아오고 있지 않냐고 그 삶을 한번 살아서 시작해 달라고 카드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떠신가요? 살짝 좀 찔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를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한번 크게 놀아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3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이 소식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분은 세렌디피티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는 내가 노린 게 아닌 행복 그리고 우연히 발견되는 선물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노려야 하긴 한다라는 걸 꼭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뭐냐면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뜻하지 않은 행복만 가져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시는 케이스가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이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고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 카드를 설명하면서 가장 적절한 장면이 그 포스트잇이에요. 그 붙였다 뗐다 하는 메모지 다들 아시죠? 근데 사실 그 포스트잇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개발이 됐거든요. 가장 잘 달라붙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풀, 점성의 어떤 액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붙였다 뗐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풀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런 장면처럼 어쩌면 3번분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시게 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성취 외에 또 다른 행운, 성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길로 가긴 해야 된다는 거, 그 길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발견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담아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소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8번 컵카드 옆으로 7번 컵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세무분은 이걸 발견하시게 되시면은 그 목표를 놔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되긴 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컵카드가 먼저 뽑혀져 있어요. 그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8번의 시도를 했는데 9번째 생뚱맞게 포스트잇이 발견돼가지고 나는 포스트잇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가시게 되는 장면을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온 과정 중에 있어서 불만족한, 아니면은 좀 헛헛하고 완전히 좀 성취될 수 없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 이 희소식이 나한테 정말 속 시원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카드는 읽어주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방향 자체가 더 즐겁고 더 꿈 같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어서 더 설레고 굉장히 좀 기대될 것 같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7개 컵, 그리고 7개의 꿈 같은 일들이 나한테 줄지어서 보여져 있는 이런 장면이 드러나 있는데, 포스트잇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문구류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에 납품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붙었다 떨어졌다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나한테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정말 다양한 무궁무진한 어떤 미래로 이어질 것 같아 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자기 만족, 금전적인 혜택, 주변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 그 꿈 자체가 나한테 기분 좋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뭐가 희소식이에요, 그냥 옆길로 새게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모분이 내가 취업이 되고 싶어가지고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갔다 온 회사가 마음에 100% 들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한 80점 정도는 마음에 드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근데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권을 샀더니 당첨된다 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복권 돈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다니까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다른 꿈을 꾸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카드는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기 때문에 그 복권도 살 수 있었다라는 장면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희소식을 내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들어온지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 옆으로 에이스 완즈 카드가 같이 뽑혀져 있네요. 아마 3번분은 요 여름 동안에 뭔가 꽂혀가지고 시도하게 되겠다, 시작하게 되겠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꽂혀서 달려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발견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내 인생에 황금 열쇠가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회사를 발견했다 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제안이라든지 기회, 천운 자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내가 이제까지 고민하던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개선책이라든지 길로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분은 어떤 특별한 행운이라든지 횡재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잘 되더라도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달려가시게 되실 것 같거든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는 경주마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때 그것만 사실은 보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3번분은 이게 내 인생의 희소식이네 라고 받고 달려가시는 과정 중에 있어서
있어서 생뚱맞은 희소식을 받게 되셔서 요게 가장 특별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두 가지 다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합격하게 되는데 그 회사도 어쨌든 마음에 들긴 할 거거든요. 80점은 내가 손에 쥘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가져가 주시면서 복권도 되면 회사를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좀 카드는 힌트를 주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너무 복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 지나친 횡재수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 정도로 나한테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후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지도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진짜 복권일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은데, 복권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 회사의 면접을 보고 오는 길에 금수저의 어떤 연인을 만나게 된다든지, 사실 이렇게 풀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따라뜨고 있어가지고 귀인이라든지 인복이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새로운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즐거운 인생이 열린다, 시작된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물질운에 정점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만족감, 어떤 환경적인 여유감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재밌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어떤 노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좀 직업을 취미로 바꿔간다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네요. 진짜 사람이 진짜 그렇잖아요. 이 육체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은 음식을 넣어줘야 움직이고, 그리고 내 몸이 누울 수 있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돈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나 돈 때문에 살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죽을 때 뭐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만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뭔가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렇게 향상된다면 내가 더 많은 환경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이 횡재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걱정을 놔버릴 수 있게 되지 않나 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이 희소식은요, 진짜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좀 잡히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세렌디피티에서도 좀처럼 내가 만날 수 없는, 좀 이 네일클로버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발견되기 힘든 그런 행운, 그런 희소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딱 요 두 조합도 그런 이미지예요. 첫 번째,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복권 당첨처럼 우리 누구나 그런 식으로 소망이라든지 말을 하곤 하잖아요. 내가 로또 1등 되면은 나 회사 때려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나 이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꿈만 꾸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 긍정적인 게 잘 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긍정적으로 말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희소식은 사모분의 마인드 자체가 더 좋게 바뀌어 나갈 때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림을 딱 보시면은 정말 빛이 분출되고 있는 이미지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 카드는 그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담고 있는 카드라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건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진짜 이 우주를 진동시켜가지고 현실화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법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내가 꿈꾸던 거, 바라고 소망하고 말하던 게 이 소식으로 들어올 테니까 행운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구름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이야기할 때 사모분은 절대 이거는 100% 일어날 일이야 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감정으로 오히려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구름이라는 건 곧 거치게 되는 이야기고, 거치게 됐을 때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 네일클로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몽상가적 기질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머리가 꽃밭이다라는 좀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진짜 사모분은 좀 머리가 꽃밭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될 정도의 긍정적인 상상과 꿈을 꾸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름 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4번 카드의 서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다로 가는 카드가 뽑혔네요. 숫자도 7번, 럭키 7, 행운을 담고 있는 카드가 뽑혔는데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운 들어온다. 그러니까 노져갈 준비를 하라. 이런 좀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4번 분은 막혔던 게 풀려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상황 자체가 더 넓은 그리고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희소식은 어떤 희소식 자체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 사모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속에 있어서는 어떤 제안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섞여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요소 자체가 나한테는 희소식으로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번 분이 이제까지 직장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던 회사원 분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똑같이 배에 타가지고 노를 젓고 있었는데 이 물살 자체가 나한테 반대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다면 노를 저어서 가기 힘들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었다면 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운이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 똑같이 내가 노를 젓더라도 더 원활하게 그리고 물살이 나를 도와준다면 더 빠르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4번 분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난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승진이 빠르게 되기 시작하네. 갑자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네. 그걸 타고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라든지 만남이 있는데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운 자체가 희소식이다. 이렇게 카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체기 그리고 슬럼프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좀 예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게 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희소식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4번 분은 진짜 슬럼프 경험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게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카드를 뒤집는데 약간 좀 숨이 턱 막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달려갈 때도 바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달려가면 힘들지 않지만 진짜 4번 분은 오르막길 그리고 뻘판을 막 달려오고 있었던 이런 장면이 좀 읽히기 때문에 드디어 운이 바뀌어 나가면서 좋은 운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이제 좋은 제안들,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메이저 카드로 떴어요. 그런 운 자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희소식이고 그리고 부활의 카드로 뜬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이제까지 안 됐던 모든 것들에 어떤 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났는데 근데 그 열심히 한 시간 아니면 그 성과 자체가 지금에 와서 나한테 느껴지게 된다든지 좀 이런 장면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건 어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좀 카드가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 열매가 정말 생뚱맞은 곳에서 피어나는 그런 운명 실제로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번 완지 카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운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상승기 자체를 경험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 3번분이 느끼시기에도 내가 지금 한 것의 결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드러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친구는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받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까지 정말 적금을 꾸준하게 넣어왔기 때문에 만기가 돼서 그 적금 금액을 타는 건데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번 적금을 넣은 것만 눈에 보여가지고 왜 저 큰 게 저 사람한테 들어와요? 그거 욕심나요. 그거 뺏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나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눠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나눠 가질 필요 없이 이건 내 몫이다 라고 카드는 알려주고 싶어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카드는 내 안에 내가 많은 카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좋은 시기를 계속 경험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경험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내 자신을 내가 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소식이라든지 잘 돼가는 걸 경험하면서 절대 내가 내 자신을 치지 마시길 동시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희소식 과연 내가 어떻게 받게 될지도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컵카드 옆으로 10번 소드 카드가 같이 떠있네요. 4번 분 지금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힘든 시기,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내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적으로 나는 좀 잘 해내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워낙 열심히 하시는 이 사범분이다 보니까 정말 좀 모든 것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막 생각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부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래야 그게 이성적인 거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좀 여기는 거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나 그런 마인드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아서 살짝 찔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마음 바꿔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 나갈 것 같긴 한데 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2번 컵카드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제안이라든지 소식을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2번의 단계예요. 그게 나의 운꼬가 트이는 어떤 기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갑자기 나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칭찬을 해오거나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닌데 나한테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좀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분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무슨 꽁꽁한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받았다가 내가 탈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10번 소드카드는 지금 뒤에 해가 뜨고 있죠? 좋은 날이 지금부터 시작되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마인드, 이 마음가짐을 죽여줘 라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 모든 답답했던 침체기에서 개운될 것이다. 그 힘든 운이 끝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거고 이성적인 거고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똑똑한 거다라고 여기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낙관주의자다. 절대 비관주의자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잘 될 거라고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해치고 그 마음을 내가 맞서 싸워가면서 해나가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더 힘들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2배, 3배로 힘들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겁나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알아서 바뀌기 시작할 거니까 내 마음가짐만 바꿔주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분은 사실 카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떴으면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좀 많이 힘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약간 좀 정신병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운이 개운되고 좋아지기 바로 직전에 진짜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심적으로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의 보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이라든지 운의 흐름으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4번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 되는데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큰 플러스의 값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을 정말 과거에 열심히 쌓아놨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삼켜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조금 소름 돋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인생의 굴곡이 크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영화도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다 고생해가지고 성공하는 주인공의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희열이 돋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카드들이 그렇게 떠서 그런데 첫 번째 카드는 승리자의 개선장군 6번 완즈 카드로 시작하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5번 완즈 카드가 앞에서 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잘 됐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를 뒤에서 욕했을지라도 그냥 웃는 얼굴로 정말 좋은 말 한마디 딱 해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4번분은 내 적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데 심지어 지금 메이저 황제 카드로 끝나고 있죠. 사회적인 정점의 카드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자리 어떤 결과를 내 손에 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4번분은 진짜 이미 많이 단련된 것 같아요. 진짜 왕관을 쓰는 그 무게를 이겨야 되고 이 왕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 그리고 많은 어떤 경험이 필요했겠어요. 그 삶이라든지 그 자격이 좀 갖춰지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이 힘들었지 않나라는 장면도 잡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상담가로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아픈 만큼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게 맞기도 하거든요. 진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마해야 되는데 연마라는 과정은 그 칼 만드는 거 혹시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망치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사원분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원분이 내 인생의 가장 해뜰 날, 빛나는 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서 올라갈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전점 보면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 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똑같이 7번 카드가 떴는데 운 자체가 좀 많이 붙는 여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주를 여행하는 카드가 떠가지고 좀 남들이 봤을 때 독특하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결이라든지 행동, 말투와 많이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도 오히려 좋을 것이다. 레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 것이다. 레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 바꿔라? 그리고 왜 좀 묘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게 행동해라 라고 카드가 부탁하고 있는지 저는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4번분은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좀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운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나를 많이 옥죄고 있는 이런 장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풀어헤쳐져가지고 운을 좀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마냥 잘 될 거라고 좀 헤헤거린다든지 그래도 전혀 상관없고 그 긴장감을 놓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즐겨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는 것 같아서 약간 정신줄을 놔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26번 일기장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기 쓰는 걸 한번 내 인생에 좀 들여놔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거창하게 노트를 사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글을 적어내려고 한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낸 어떤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차근차근 적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 나가면서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네,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좀 내 마인드를 바꿔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기장 카드는 좋은 일이 있을 건데 굳이 발설하지 마 라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잡히는 카드라서 대단히 좋아진다, 대단히 승리한다 라고 지금 마지막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연결돼 있다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모르는 친구라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 꼭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위로해줬던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실을 딱 털어놓는 순간 이제까지 고민 상담해줬던 친구가 적이 돼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거 미리 알아갈 수 있다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이 기분 좋은 여름을 즐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4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5번 분은 협업에 대한 카드를 뽑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식 자체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내가 좀 독특한, 내가 이제까지 어울리지 않았던 결의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잡혔던 것 같고 카드를 딱 지시는데 묘하게 비빔밥이 보여가지고 혹시 5번 분들 중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한 분야를 특정하게 파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섞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하는 분야라든지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챙겨가 주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은 여기 알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지금 치타도 있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이잖아요.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건 각각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요소라든지 재료를 각자가 갖고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건 못해 라고 한다면 그걸 잘할 수 있는 친구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빈 요소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친구를 찾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는 걸 오히려 못하는 친구일지라도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친구가 내 인생에 들어온다면 그 만남 자체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힌트를 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 먼저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서브로 보였던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5번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정주부일지라도 뭐 청소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살짝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요리법을 한번 블로그에 써보기 시작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좀 창작 활동과 섞어서 갔을 때 내가 요리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창조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희소식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카드 모두 다 에이스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낯선 것들이 내 인생에 막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딱 봤을 때 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로 만들어 가자고 하자니 약간 걱정되고 걸리는 것도 있는 그런 소식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카드는 힌트를 주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첫 번째 천운은 금전적인 천운이라서 어떤 금씨앗이 들어온다. 내가 이걸 잘 키워나가면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업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를 선물해 주겠다라는 느낌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적인 내가 어떤 입장, 어떤 결과를 내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 생활로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조금 내가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돼서 약간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드는 칼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칼을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걸어만 두고 있었는데 그걸 뽑고 휘두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걸 휘두를 줄 알지라도 다칠까봐 무서운 게 있는 것처럼 진짜 이게 사업적으로 본격화해서 진행되어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럴 수 있겠죠. 내 전문적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떡볶이를 만드는 능력이 있긴 했었지만 떡볶이 집을 차리게 돼가지고 그 레시피를 쓰게 되면은 약간 떡볶이 집이 망했을 때 그 레시피 때문에 망한 것 같아서 내 지혜를 쓰기, 내가 알고 있는 걸 사용하기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걸 내가 오히려 받고 시작해 나가고 마주해 나갈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들어올 것 같고 한 사람은 지식을 갖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5번 분이 뭘 내가 갖고 있길래 이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그거는 아마 이 사람들이 알려줄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아마 5번 분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의 포인트에 있어서도 가져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희소식을 내가 어떻게 받을지도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손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두 카드 모두 다 또 8번 카드로 떠 있어가지고 5번 보는 카드가 굉장히 신기하게 뽑히는 것 같은데 이 8이라는 숫자는 무한의 기호를 담고 있다 보니까 5번 분이 이쪽으로 가시게 되시면 내 인생이 더 크게 경험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건데 지금 내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우물만이 내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우물 안에서 나랑 같이 개굴개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제가 이 카드 뜰 때마다 내 인생 80점짜리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해나가는 그런 좀 5번 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개구리 친구들이 나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랑 즐거운 것 같은데 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라고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붙잡히지 마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기회라든지 제안들이 내 인생에 쏟아지게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그런데 8번 완즈 카드는 정말 운이 빠르게 들어오고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해나가는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분야를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천운으로 기회로 갖춰서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물 밖을 벗어날 수 있는 희소식이 아닌가라고 카드가 좀 분명히 여기서 읽어주는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아마 5번 분이 지금 이게 우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벽을 오히려 좀 깨닫게 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딱 맞으시냐면 이거를 이직하는 장면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보통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회사, 다른 어떤 직장을 찾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구장창 사업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직장인분들은 계속 직장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데 5번 분이 진짜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써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안전한 길을 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나와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기회라든지 알려주는 소스를 통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원활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카드는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를 벗어나는 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내가 직장이라는 틀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라는 틀 자체가 아예 벗어나져 버리는 그런 흐름 실제로 읽히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지 못하는 그 우물이 무엇인지 그 벽을 한번 더듬더듬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 라고 좀 잡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후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지도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변화를 손에 쥐게 될지. 진짜 5번 번은 그 내가 모르던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우물의 벽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밖에 나가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이득이네? 내가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들이 지천에 널려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4번 컵 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이셨더라면 직장을 이직하는 게 나한테 속편한 일이지 다른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을 하는 게 생뚱맞은 제안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엔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틀을 벗어나서 나아가게 된다면 7번 소드 카드죠. 도둑놈의 카드고 배신자의 카드예요. 내가 회사 다닌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고 많은 걸 버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더 잘 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5번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날로 먹어도 되나라는 감정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날로 먹는 삶에 대해서 좀 5번 분은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좀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나라고 잡히고 있어서 그 길을 발견한 것 자체, 그 방법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사실 5번 분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한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카드가 재미있는 조합으로 뜬 것 같은데 지금 5번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좀 짝짝꿍이 맞는 카드들이 많이 떠네요. 에이스 카드 2장, 8번 카드 2장, 그리고 두 카드 모두 다 길이라는 키워드가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 첫 번째 행운 카드에서 먼저 이 길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성의 카드가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될 것 같다 라는 감정이 드신다면 그 속에 있어서 내 행운이 있을 테니까 믿고 따라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카드가 왜 떴는지 전 이 카드에서 딱 읽혔는데 낯선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나와 결이 다른 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길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가 좀 결이 달랐던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따라가지고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 길로 갈아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행운이다라는 걸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낯선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각오라든지 아니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면 돌이켜봤을 때 그때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 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길이 열렸을 때 가달라고 카드는 그러니까 부탁하고 있다는 거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도 22번 카드가 떠가지고 그런 관계성 속에 있어서 확실히 좀 이끌려가게 되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느끼기에는 묻어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멋진 내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우물 속에서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던 개구리였는데 개구리 친구를 따라가지고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우물 위에 새 친구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 새 친구가 거기 앉아 있다가 야, 밖에 한번 놀러 나가자 이렇게 새 친구는 날아다니는 친구니까 그냥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연히
완전히 내가 이 세상 밖을 알게 된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구리인데 새 친구랑 놀아도 될까? 나는 개구리인데 표본 친구 따라가서 달려가도 될까? 여기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가셨을 때 정말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5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